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부품의 기초 중에서 콘덴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덴서 우리 그냥 영어로는 이제 캐패시티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이제 그냥 보통 엔지니어들 그냥 흔히 줄여가지고 그냥 캡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잘 이제 아시겠지만 이 콘덴서의 기본적인 이제 그 원리는 이제 중간에 유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이 이제 이렇게 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생기는 또 용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용량이죠. 이제 용량은 이게 이제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그 다음에 요 판간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콘덴서 용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적인 회로에서 콘덴서를 이제 생각할 때는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운 이제 스프링에다가 이제 질량을 달아 가지고 하면 요 이제 이게 사인파를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요 스프링, 요게 이제 이 콘덴서 역할을 한다. 요렇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콘덴서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요 그냥 콘덴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 보면은 ESR이라는 성분도 있고, 이제 등가 저항이죠. 그 다음에 등가 인덕턴스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이제 레지스터 성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주파일 때는 콘덴서만 보이지만, 이게 이제 고주파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와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도 있고, 캐패시티도 있는데, 이제 저주파할 때는 이제 요런 이제 이런 특성을 이제 그린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고주파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이제 L 성분의 저항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덴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콘덴서에도 이게 고주파로 가면은 이제 ESR 등가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등가 인덕턴스, 요 성분들이 이제 중요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주파로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죠. 이제 이게. 주파수가 이제 높아지면 어느 시점까지는 임피던스가 내려갔다가 이제 또 주파수가 또 이상으로 증가하면은 ESL에 의해 가지고 또 임피던스가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의 어떤 중요한 이제 우리가 회로적으로 볼 때, 회로적으로 이 기능으로 볼 때, 여기 보면 이제 디커플링 기능이 있고 바이패스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C를 제거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디커플링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전원이고 요 IC가 이게 이제 이 어떤 스위칭으로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그 아주 이게 이제 고속으로 이제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류를 이제 그 빨리빨리 당겨와야 되는데 전원에서 이제 주기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충분한 전하를 축적해 있다가 이제 고속으로 딱 스위칭할 때 그때 필요한 걸 이제 얘가 순간적으로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원에서 공급하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요 디커플링 캡이 없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스위칭 노이즈에 의한 노이즈가 막 이렇게 생기겠죠. 이제 이렇게 생기면 요게 이제 그 다른 회로로 이제 이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전파가 돼가지고 다른 회로에 영향을 이제 좀 악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디커플링 캡이 없을 때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튀는데 디커플링 캡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 스위칭에 따른 이제 리플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얘보다는 얘가 이제 그 이 뒤쪽 회로에 주는 영향이 이제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캡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에서 이제 그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얘를 이제 이렇게 그라운드로 빼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커플링 기능하고 바이패스 기능을 이제 그 똑같이 이제 혼돈해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바이패스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디커플링 이제 기능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이 써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좀 다른 그 디커플링하고 바이패스는 이제 그 어떤 이제 노이즈의 어떤 발생 원에서 보면 이제 다르다는 거죠. 바이패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이제 줄여주는 거고, 디커플링은 회로 내부에서 이제 발생되는 노이즈를 줄여준다. 이렇게 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그 DC 오퍼셋 같은 거 이제 제거할 때 요 캡을 씁니다. 이 고주파 이제 고주파만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DC 오퍼셋을 그 DC 오퍼셋을 제거하고 이제 어떤 그 사인파만 통과시킬 때 이제 캡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이 말고도 이제 우리가 뭐 저기 고주파 영역으로 가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좀 어떤 캡과 관련해서는 디커플링 그 다음에 바이패스 그 다음에 DC 제거 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콘덴서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은 이제 크게는 이제 사실 이제 전해 콘덴서가 있고 요거 이제 이게 다 이제 전해 콘덴서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탈 전해 콘덴서 이제 탄탈 캡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산화 요브 콘덴서도 탄탈 계열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콘덴서 우리 흔히 이제 MLCC라고 하죠. 이제 멀티레이어 칩 캐패시티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카 콘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그 이제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이제 그 전해 콘덴서를 많이 써요. 주로 이제 그 대용량이고 대신에 이제 그 주파수 특성이 그렇게 이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전원 평활용으로 이제 많이 쓴다. 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탈 콘덴서. 탄탈 콘덴서는 이제 전해 콘덴서보다는 이제 그 용량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은 이제 온도 특성이 좋고 주파수 특성이 좋다.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보면 이제 이 탄달 콘덴서는 또 이게 MLCC를 그러니까 이제 탄탈 콘덴서를 이제 MLCC가 대체할 수도 있고 또 MLCC를 또 탄탈 콘덴서가 대체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서는 이제 고주파 특성이 좋습니다. 고주파 특성이 좋으므로 이제 보통 이제 뭐 디커플링이나 바이패스용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원 평활용 장치로 쓸 때는 보통 이제 전해 콘덴서하고 보통 알루미나 캡이라고 해가지고 AL 캡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MLCC를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전해 콘덴서는 이제 저주파 이제 필터고 얘는 이제 고주파 노이즈를 이제 필터링 한다. 요리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전원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 콘덴서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서 MLCC를 이제 페어로 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카 콘덴서는 이제 이건 뭐 저도 직접 써본 경험은 없는데 이게 이제 용량 정밀도가 이제 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필름 콘덴서인데 필름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ESR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거 옛날에 이제 좀 많이 썼던 게 이제 로이어 회로 이게 이제 자료 발진 회로인데 이제 초기 이제 백라이트 인버터에 좀 많이 썼던 회로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공진을 위해서 이제 콘덴서 쓰는데 공진을 하다 보면 이제 내부 ESR이나 ESL 때문에 이제 발열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공진 캡을 해가지고 이제 캡을 해가지고 이제 요 ESR이 적은 발열이 적은 이제 발열이 적기 때문에 이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히 AC 이제로 이렇게 동작할 때 이제 좀 발열이 심하게 난다 이러면은 이제 필름 콘덴서를 이제 바꿔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제 전해 콘덴서, 그 다음에 탄탈 콘덴서, 그 다음에 MLCC, 이제 필름 콘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로 설계 많이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콘덴서 요거는 이제 이제 용량이죠, 용량.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큰 용량, 탄탈도 이제 큰 용량을 이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세라믹이나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용량이 좀 작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용량으로 쓰려고 그러면 이제 전해 콘덴서나 탄탈 콘덴서를 이제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용량보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제 뭐 이게 이제 제거하려는 이제 대역이겠죠. 뭐 예를 들어 이제 DC-DC 컨버터라 그러면은 이제 요 이제 스위칭 주파수 이제 스위칭 주파수를 이제 걔를 이제 평활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전해 콘덴서가 이제 주파수 되게 제일 낮죠. 이제 뭐 수십 킬로헤르츠 밖에 안 되고 탄달 콘덴서는 이제
그 수백 킬로헤르츠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콘덴서는 이제 주파수 대역이 좀 이렇게 넓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원 회로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전액 콘덴서 쓰고 그 다음에 병렬 내 가지고 이제 MLCC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덴서의 특징 중에 이게 그 파워 팩트라는 게 있죠. 이제 손실 개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고주파 회로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ESR이 있고 ES 이제 L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등가 저항 성분이 있고 등가 이제 그 인덕턴 성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콘덴서를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요 그 ES 그러니까 이제 캡에 의한 이제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에 의한 성분, 그 다음에 이제 R에 의한 성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얘가 이제 그 얘를 이제 벡터적으로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동작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손실이 이제 그러니까 이 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좀 그 손실 개수가 이제 적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손실 개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요거는 이제 본래 기능이죠. 캠 용량 본래 기능인데 요 ESL하고 ESR은 얘는 이제 분포 용량이죠. 이제.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 이제 최대한 줄여야 이제 손실 개수가 이제 작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SL 요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리드에서 나오는 거지. 그 콘덴서의 이제 그 다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그 줄이고 패턴 설계를 좀 잘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콘덴서별로 그 콘덴서는 아까 이제 그 ESR하고 ESL이 이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특성을 이제 가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그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쭉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특정 주파수에서는 다시 높아지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는 보면 ESL 효과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캡 이제 용량 성분에 의해 가지고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주파수가 일정 범위 넘어가면은 이제 ESL의 효과에서 오히려 임피던스가 커진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요거는 V자 곡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 보면은 요런 V자가 이제 곡선을 그린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ESR 여기 이제 임피던스의 특성이 있는데 이제 MLCC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 보면 좀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탈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AL이 이제 요게 전해 콘덴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ESR 그러니까 이 이제 임피던스는 뭐 Z는 이제 R 플러스 그 다음에 XC하고 그 다음에 XL 요 이제 두 개로 이제 나타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임피던스 특성은 그 이제 MLCC가 이제 그냥 좀 제일 좋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 우리가 요 이제 전액 콘덴서인데 음 우리가 이제 전액 콘덴서를 이제 생각하면은 이게 전액이 유전체 역할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이제 절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유전체는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면은 그, 그 이제 플러스 전극을 이제 산화를 시키면은 플러스 전극 주위로 이제 그 요 Al2O3층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요게 이제 유전체 역할을 하는 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액이 이제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거죠. 전액이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액 자체가 이제 그 전극을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마이너스 전극을 이제 별도로 감아가지고, 이제 이리 핀 하나 뽑아내고, 요리 핀 하나 뽑아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그래서 이제 그 전액 콘덴서 만드는 이제 회사 가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 전극을 하는 알루미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극으로 쓰는 알루미늄이 이제 이게 두께나 이제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전극으로 쓰는 알루미늄은 약간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기 이 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좀 이 반짝임이 덜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이제 플러스 전극하고는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극을 산화시킨 그게 이제 유전체 역할을 하는 거고 전액은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 이제 리플에 의한 이제 수명이 있는데 요 이제 계산식은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액 콘덴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제가 요 자료 그러니까 요 엑셀 시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제 블로그에다가 그 요 PPT 자료를 올려 놓을 테니까 수명 계산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요 엑셀식을 이제 써서 계산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탈 콘덴서인데 그 탄탈 콘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요 그림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플러스 이제 전극을 이제 결정을 이렇게 이제 성장을 시키면은 이제 요 주위에 유전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마이너스 전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이렇게 이제 성장을 시켜서 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그 기구적인 성능이나 이제 온도 특성 이런 건 좋은데 이제 이런 결정 성장 과정에서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절연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약간 위험한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탈 콘덴서 같은 경우는 확률은 적지만은 이게 이제 가끔씩 이제 아주 적은 확률로 이제 쇼트 페일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MLCC인데 MLCC는 이제 요렇게 이제 적층 구조. 적층 구조를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뭐 돼 있는 구조고 우리가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적층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그냥 유리나 사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깨지기 쉽습니다. 이게. 이 크랙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위험성이 이제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얘는 이제 특히 이제 부품 배치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휘임이 적은 곳에 이제 배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그 이 MLCC 여기 이제 이 크랙이 이렇게 났습니다. 크랙이 나면 요 층간 이게 이제 쇼트가 발생하죠. 쇼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 파워가 이제 많이 걸린 쪽에서는 이제 뭐 이게 화재로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산 제품에 이런 데는 이제 이 플렉시블 터미널을 가지고 요 이제 플렉시텀이라는 이제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에다가 이제 그 약간 이제 저기 이제 물론 이제 금속 같은 걸로 이제 이게 저기 이제 그 도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이제 유연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크랙을 이제 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방산 이런 쪽에는 이제 그 플렉시텀을 좀 쓰도록 이렇게 이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탄탈하고 MLCC하고 좀 비교를 해본 건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이제 좀 그 어떤 온도 특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탄탈이 좀 우수합니다. 탄탈은 이제 온도나 그 다음에 이제 전압에 대해서도 이제 용량이 좀 용량 변화가 없고 MLCC는 약간 좀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세라믹 캐패시터는 이제 그 ESR, ESL 그 다음에 고주파 특성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좋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특성이 좋고 그 다음에 탄탈 같은 경우는 이제 기구 온도 특성이 이제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게 딱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내가 기구 특성이나 이런 게 좀 이제 그 중요하다 하면은 탄탈을 써야 되고 고주파 특성이 이제 우선이다 하면은 MLCC를 쓰고 이제 이렇게 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름 콘덴서입니다. 필름 콘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주로 요 이제 EMI 필터에 많이 쓰는 이제 뭐 이제 이런 그 박스 캡 뭐 주로 이제 그 X 캡 또 대용량 같은 Y 캡으로 쓰죠 이제 쓰는 건데 이제 그 이제 안에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요렇게 이제 그 이렇게 돌돌 이제 감아 놓은 거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박스 안에 딱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몰딩을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름 콘덴서는 이제 뭐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저 ESR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공진용 같은데 이제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콘덴서의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뭐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해 콘덴서, 탄탈, MLCC, 필름 콘덴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는 이제 뭐 마이카 이런 걸 이제 좀 뭐 쓸 수는 있는데
뭐 마이카 콘덴서는 제가 이제 써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제 이 주파수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주파일 때는 이제 요렇게 이제 인식이 되다가 고주파로 가면은 이제 분포 영향대로 어떤 효과가 커진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콘덴서는 이제 스프링이고, 질량은 이제 인덕터. 그 다음에 요 마찰은 저항.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어떤 기구적인 이제 모델하고 정기적인 모델을 우리가 이제 좀 머릿속에 이제 좀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콘덴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저항이나 뭐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요 이제 PPT 자료 이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설명 자료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동영상 댓글에 이제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